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도와줬는데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가족이나 친척인데 피할 수가 없어. 직장 동료라서 매일 봐야 하는데 어쩌겠어? 하지만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인생이 망가진다고 말이죠.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주변 사람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좋아지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나빠지는 건데요.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이 경고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학. 붉은 것에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에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인데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하면 팀장님이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래요라고 말하고 동료와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요 라고 변명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야 하면서 외부 탓만 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건강이 나빠져도 남 탓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야.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래, 참 힘들었겠다. 위로해줘야지.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조언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까지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실수를 하고 또 남 탓을 하면서 이번에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라고 말하는 거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그 사람의 희생양이 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탓만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탓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야.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 거잖아.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원망만 하게 되는 거죠. 명심보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과증물탄계. 잘못은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건데요.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 지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요.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고 사업을 해도 실패했으며 인간관계가 계속 나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도와주려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결국 혼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했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10년 후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월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3개월 동안 지켜보는 건데요. 3개월 동안 계속 남 탓만 한다면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서서히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거죠.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만나겠어. 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며 나중에는
여러분까지 희생양이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함께 있어야 할까요?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우부력이 친구를 사귀되 자기만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건데요. 여기서 못하다는 건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까? 3개월 이상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정말 힘들어. 부탁이야. 이번만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거죠. 그 순간에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고마워.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게. 꼭 갚을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좋아지면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뭐 그 정도는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걸 크게 부풀려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는 말을 하면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동안 우정은 뭐야? 일자리를 소개해줬는데 그 회사에서 조금 힘들면 내가 이상한 회사 소개해줘서 내가 고생하잖아. 여러분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작은 불만만 크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험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정말 나쁜 사람이야.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허탈합니다. 내가 왜 도와줬을까?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나았겠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은 무의, 은혜를 잊고 의리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런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구명진, 반수구명지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받으면 목숨을 구해준 원수로 여긴다는 건데요. 무슨 뜻일까요? 큰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빚진 것 같아. 불편해. 그래서 은혜를 갚는 대신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은혜 회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큰 은혜를 받으면 심리적 부담이 커서 그 사람을 피하거나 오히려 미워하게 된다는 건데요. 인간의 나약한 심리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은혜를 받으면 평생 감사하고 기회가 되면 꼭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때 도와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배신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까? 아닙니다.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즉시 관계를 끊으셔야 하는데요.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도 예전 정을 생각하면 아닙니다. 예전 정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았겠죠. 이미 그 사람은 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만 정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앞으로는 각자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알 때 깊이 알아야 한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드러난다는 건데요. 그때 진짜 인격이 보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와줬는데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잘하는데요. 나를 믿어. 내가 꼭 해줄게. 우리 평생 친구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내가 언제 약속 안 지켰어? 말만 들으면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데요.
아, 그게 그렇게 됐어. 미안해. 처음에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약속을 어깁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래. 다음에 꼭 할게. 그러다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이미 피해를 본 후입니다.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가 일을 망치거나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거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가 혼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매번 설득력 있게 변명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서 이번엔 진짜야. 나를 믿어봐. 또 믿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배신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이유신 행이유과. 말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언필신 행필과. 말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직장에서 신뢰를 잃었고 사업에서 파트너를 잃었으며 친구와 가족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라는 소문이 나면 아무도 상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 반복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약속을 어기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더 봐주자. 하지만 두 번째 약속을 어기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인 거죠. 2번 반복됐다면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은 절대 맡기지 말고 돈 거래도 하지 말며 가능하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중요한 일은 맡기지 마십시오. 말만 듣고 믿지 말고 반드시 행동을 확인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문서로 남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견, 관기행. 그 말을 보고 그 행동을 보라는 건데요. 말만 듣지 말고 행동까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2번 이상 반복됐다면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이고, 둘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며, 셋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경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관찰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즉시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최소 3개월은 지켜보는 건데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남 탓을 자주 하나? 약속을 잘 지키나? 도와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3개월 동안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3개월 후 판단하십시오.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도 될까? 문제가 보이면 거리를 두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까워지는 겁니다. 둘째는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안 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건데요. 애매하게 하면 계속 이용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자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돈 거래는 안 해. 다른 걸로 도와줄게. 분명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처음엔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셋째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미 큰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된다면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건 무엇입니까? 상처와 피해와 스트레스가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앞으로는 각자 길을 가는 게 좋겠어.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넷째는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데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실수하면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선인거 여입질안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가 배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악인거 여의포어지사. 악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생선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나쁜 냄새가 배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가장 가까이 지내는 5명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 5명의 수입을 평균 내면 여러분의 수입과 비슷하고 그 5명의 성격을 평균 내면 여러분의 성격과 비슷하며 그 5명의 인생을 평균 내면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만큼 주변 사람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5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나쁜 사람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지교다며수.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는 건데요.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이용하지 않고 담백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인지교가멸이. 소인의 사귐은 꿀처럼 달다는 건데요. 나쁜 사람들은 처음에 말을 달콤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배신한다는 겁니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말은 담백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망가뜨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거리를 두며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3개월만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6개월이 지나면 확실히 느끼게 되는데요. 내 주변이 깨끗해졌어. 기분이 좋아졌어. 1년이 지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인생이 좋아졌어.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가르쳐준 지혜입니다. 나쁜 사람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지혜를 나눕시다. 감사합니다.